고기는 줄이고 채소를 먹는데도 콜레스테롤은 더 오르고 이렇게 식단을 조절했는데도 몸이 나아지지 않고 변화가 없신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건강 주스 한 잔, 믹스커피 한 잔, 아무렇지 않게 드시던 음료가 당뇨와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노후지혜백과에서는 약 없이도 혈관과 췌장을 건강하게 지키는 생활 속 실천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과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식단 조합, 그리고 복잡한 운동 없이도 건강 지킬 수 있는 가능한 간단한 자극요법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혈당과 고지혈증으로 고민하는 많은 분들께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이라고 하면 기름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삼겹살, 튀김, 곱창 이런 것들을 줄여야 한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끊고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맞는 말도 아닙니다. 때문에 이상하게도 수치는 쉽게 내려가지 않고 오히려 중성지방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고지혈증의 진짜 원인이 기름보다 당에 더 가까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흰쌀밥, 식빵, 떡, 과일 주스, 믹스커피처럼 당분과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이게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혈액 속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중성지방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당을 많이 먹게 되면 간은 그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려고 합니다. 겉보기엔 살도 안 찌고 기름기도 없어 보이지만 속에서는 피가 점점 탁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를 줄였는데도 중성지방이 높게 나오는 거고 채소를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무작정 고기만 줄이면 오히려 영양 불균형이 생기고 몸은 더 쉽게 지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부터 바꿔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탁 위의 당부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는 이정의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은 거의 드시지 않았고 식사는 매일 채소 반찬과 나물 위주로 간단히 하셨습니다. 삼겹살이나 튀김도 자제하셨고 저염식으로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런데 정기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 260, 중성지방 수치 280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왔을까요? 자세히 들어보니 아침마다 드시는 식빵 2조각에 마가린을 바르고 점심 식사 후에는 종종 인스턴트 커피 한 잔, 오후에는 떡이나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주스를 간식으로 챙겨 드셨습니다. 기름은 줄였지만 당은 그대로 혹은 더 많이 섭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정의 어르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기를 안 먹었는데 왜 수치가 높지?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하루 종일 당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건강 주스 속 대체당까지도요. 이처럼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기 많은 음식만 피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식탁 위의 당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몸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 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으로 바꾸면 좋을까요? 복잡하게 다 바꾸려 하지 마시고 하루 한 끼 간식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은 그냥 식빵 대신 통밀빵이나 삶은 고구마, 거기에 마가린이 아닌 올리브유 한 스푼 정도가 좋습니다. 믹스커피나 인스턴트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계피차로 바꿔보시고 오후 간식은 떡 대신
방울토마토나 삶은 달걀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판매되는 건강 주스, 무설탕 요구르트 많이들 드시죠? 설탕 무첨가, 저당 헬시푸드라는 표시만 보고 안심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지만 성분표를 보면 알룰로스, 수크랄로스, 말토덱스트린 같은 대체당이 들어간 제품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성분들 역시 과량 섭취하면 췌장에 부담을 주고 혈당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즉, 설탕 대신 들어간 것들이 결국 혈관에 영향을 주는 건 다를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들이 당장 수치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고르실 때는 앞면 포장보다 뒷면 성분표를 먼저 보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앓고 계시다면 말이죠. 질병의 전 단계이신 분들, 이 성분표 방심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총 당류와 탄수화물, 항목을 꼭 확인하시고 하루에 얼마나 먹는지 양 조절까지 하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당을 줄인다고 하면 단지 설탕을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생활 전반을 다시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음료를 바꾸는 것입니다. 당분이 숨어 있는 가장 흔한 통로가 바로 음료입니다. 건강 음료, 과일 주스, 무설탕 커피,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괜찮겠지 하는 안심입니다. 그러나 성분표를 보면 대부분 대체당이나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습니다. 사실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갈증이 날 땐 수분이 많은 오이 같은 채소도 씹어 드셔보세요. 두 번째는 간식을 없애는 대신 끼니를 탄탄하게 먹는 것입니다. 밥은 조금 먹고 간식으로 떡이나 과일, 견과류, 요거트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중성지방은 바로 그 간식 사이사이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끼를 단단하게 드시고 중간에 아무것도 먹지 않는 시간, 즉 췌장을 쉬게 해주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야식을 없애는 습관입니다. 야식은 먹고 그냥 자는 경우가 많지요. 당연히 소화 기능에도 좋지 않습니다. 밤에 먹는 음식은 대부분 그대로 간과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당이 많은 술안주나 군것질은 아침 공복 수치를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7시 이전에 끝내고 물 한 잔만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네 번째는 식후에 앉아있지 않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앉거나 눕는 습관은 혈당이 빠르게 오르는 환경을 만듭니다. 산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서 설거지를 하거나 부엌을 정리하거나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이 혈당 안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운동이 어렵고 걷기도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 췌장 관리에 도움을 주는 지압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합곡혈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합곡혈은 손등에서 엄지와 검지 사이 두 뼈가 만나는 지점이 움푹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자리입니다. 오래전부터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순환을 도와주는 주요 혈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합곡혈 자극이 췌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혈당 급등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많아졌습니다. 특히 혈당은 스트레스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몸이 긴장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인슐린 분비가 흔들리고 그만큼 혈당도 더 쉽게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손을 꼭 쥐었다 폈다 하며 합곡혈을 1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몸이 한결 가라앉고 과식이나 단 음식에 대한 갈망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식사 직후 앉아 있을 때 TV를 보거나 대중교통 안에서도 지압하실 수 있어 편리합니다. 합곡혈을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췌장을 쉬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기분 좋은 압력으로 꾹 눌렀다가 부드럽게 떼는 방식으로 반복해 주세요. 경기도에 사는 김윤정 어르신은 중성지방 수치가 높다는 진단을 받고도 처음엔 크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살이 찐 것도 아니고 평소 식사량도 많지 않았고 특별히 몸이 불편한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주 피곤하고 식사 후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정신없이 잠들어 버리는 일이 잦아지며 혈당과 췌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죠. 윤정 어르신은 복잡한 걸 싫어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바꾸기로 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시던 믹스커피를 계피차로 바꾸고 그때마다 합곡혈을 1분 정도 눌러주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별 효과가 없는 듯 했지만 2주쯤 지나자 식사 후 답답했던 속이 편안해졌고 점점 식단도 조절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밀가루와 당류 간식을 줄이고 나니 식후 졸린 것도 사라지고 밤에 잠드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검사 결과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무엇보다 식후 혈당의 변화가 줄어들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딱히 어려운 걸 한 것도 없는데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요. 이처럼 꾸준히 실천 가능한 작은 변화는 몸이 받아들이기 쉽고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꾼다고 하면 특별한 보조제나 고가의 건강식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몸에 변화를 주는 건 매일 밥상 위에 오르는 아주 익숙한 재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꼭 기억해 두셔야 할 세 가지 식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마늘, 생강, 귀리입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챙기지 않아도 우리가 늘 쓰는 식재료 안에 포함되어 있고 활용도도 높아 실천하기 좋습니다. 먼저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속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익힌 마늘은 위장 부담은 줄이면서도 혈관 정화 효과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찬에 볶은 마늘 한두 쪽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은 췌장을 포함한 소화기 계통을 따뜻하게 하고 몸속 염증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식사 후 트림이 자주 나거나 속이 더부룩한 분들께 생강차는 큰 도움이 됩니다. 계피와 함께 끓이면 혈당 조절 효과도 더 높아집니다. 마지막은 귀리입니다.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귀리죽, 귀리밥 또는 귀리가루를 반찬에 넣는 방식도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루 식단에 하나씩, 한 개씩만 넣어보세요. 처음에 이 한 가지 변화를 실천해 보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면 분명 우리 몸은 달라집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식재료를 어떻게 하루 식단에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로 나누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단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속이 편안하고 부담 없는 식단이 좋습니다. 귀리죽 한 그릇에 삶은 달걀 하나, 따뜻한 생강차나 보리차로 마무리해 주세요. 귀리죽은 물만 부어도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속도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점심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대이기 때문에 기본 반찬과 함께 마늘을 활용한 볶음 반찬을 추가해 주세요. 예를 들어 마늘종볶음, 마늘을 넣은 버섯볶음 또는 고기 요리에 마늘을 함께 익혀 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 후엔 믹스커피 대신 계피차 한 잔으로 마무리해 주세요. 당분은 줄이고 췌장은 쉬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녁은 췌장이 쉴 수 있도록 가볍고 단순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잡곡밥이나 귀리밥에 생강을 살짝 다져 넣은 나물 반찬이나 생강조림 반찬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포만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야식 없이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간식은 생략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 출출할 때는 방울토마토, 삶은 달걀, 견과류 한 줌 정도로 대신해 주세요. 무설탕 표시가 붙은 건강음료나 요구르트도 대체당이 숨어 있을 수 있으니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루 세 끼에 마늘 생강 귀리를 번갈아 넣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췌장을 쉬게 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재료 없이 매일의 밥상에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식단과 손지압 루틴,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 가운데 약을 쓰지 않고도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 분들도 계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지혈증과 중성지방, 무조건 기름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당을 얼마나 줄이느냐, 식사 사이의 췌장을 얼마나 쉬게 하느냐입니다. 그 시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흰식빵 대신 귀리, 믹스커피 대신 계피차, 무설탕 음료 대신 물 한 잔, 그리고 밥상에 마늘과 생강을 자주 올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몸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식사 후나 아침 기상 후에 손등의 합곡혈을 가볍게 지그시 눌러주는 습관. 단 1분의 자극이 췌장에 휴식을 주고 몸 전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모든 실천법은 누구나 따라할 수 있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내 몸이 무너지는 걸 막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바로 그 하루 한 끼, 하루 한 번의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몸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지혜백과 채널에서는 약보다 먼저 실천할 수 있는 건강 습관을 매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지혜 함께 나눠보시길 바랍니다.